안녕하세요.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도서학부가 원장이고요. 지금 수학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까지 진행되어 있고요. 고등학생 아이들이 좀 많아요. 오늘 고3 아이들도 많이들 오늘 내일이 시험이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저희도 이제 아이들한테 수능식으로 한번 연습하자고 해서 다음 주에 고등학교 1, 2학년 애들은 전국 모의고사를 봐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선생님들이 축제를 해서 내일 또 아이들이 10시부터 모의고사 봅니다. 모의고사 보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수능이 긴 시간이 길고, 그리고 아이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도 길어요. 그래서 저희 설명회는 어머니들, 아이들도 이제 있으니까 길지 않게끔 유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학부터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초등 수학 과정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조금 이렇게 저희가 단원을 제가 다 써봤어요. 써서 크게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와 연산, 그러니까 즉 계산이고요. 도형, 그 다음에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 얘는 그 현재 이제 교육과정이 교육청에 올라가는 이제 그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거고요. 가만히 보면 노란색하고 초록색하고 이렇게 있는데 노란색이 제일 많잖아요. 노란색이 보면 다 연산이에요. 다 연산인데 저도 큰애가 지금 4학년인데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구구단을 아직 7자까지 못 외워가지고 근데 보니까는 사실 아이들이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3학년 아이들인데 이제 분수하고 소수를 배우는데 사실 이제 분수하고 소수 딱 배우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조금 이제 편안하죠. 만약에 어려웠다가 그 다음에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안 배워요. 이제 뭐 4학년 올라가서는 뭐 큰 수, 각도, 뭐 도형, 막대기를 이런 거 이제 재밌는 거 하다가 다시 이제 분수와 덧셈 뺄셈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기사를 한번 봤는데 아이들이 제일 먼저 그 수학을 포기했다고 느꼈던 것이 초등학교 3학년이랍니다. 이 분수하고 소수 나왔을 때. 그래서 통분하고 이제 분수의 덧셈 뺄셈 이렇게 과정이 아이들이 보면은 저희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분수를 이제 덧셈 뺄셈 있고 덧셈 뺄셈 있는 걸 이걸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보니까는 단어를 쫙 살펴보니까는 얘네들을 조금씩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보면 연기가 좀 안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은 그래도 이제 연산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 아이들 이제 보면은 연산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라든지 뭐 각종 그런 것들을 시키는데 그거를 하고 나는데도 연산은 잘하는데 이게 응용이 안 돼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 이제 공식, 수학 공식 있고 하면 외우라고도 합니다. 외우고 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려고 하면 얘가 적용이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수학을 보면 연산하고 그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초등 수학의 중요성이 이제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초등 수학의 기본은 수의 연산이에요. 덧셈, 뺄셈, 곱셈, 큰 수, 작은 수 해서 등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차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파헤쳤어요. 그러니까 수와 연산의 반응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쉬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네. 근데 이런 연산들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가는 기본이에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하고 3학년 애들하고 또 이제 1학년 애들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요즘 이제 경우의 수를 합니다. 1학년 애들이 경우의 수를 하는데 많이들 힘들어요. 근데 막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저희 그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초등학교 때 배웠지? 그러면 쉽겠네 라고 얘기하면 저 그때 그거 별로 안 좋아해서 포기했는데요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또 과정을 또 설명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 수학 교과는 연산수련사를 학년에 나눠져요. 그러니까 아까 1학년 거 보면은 처음에 분수 3학년 때 나오고 그게 조금 난이도에 따라서 2학년 때 나오고 덧셈 뺄셈 배우고 그 다음에 그 통분 배우고 이렇게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수학을 얼마나 성실히 이해했냐에 따라 중등 과정하고 고등 수학 점수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식을 쓰고 계산을 했는데 결국에는 답을 얻어내는 것들은 그 연산을 정확히 했냐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런 수학의 연습이라든지 연산이라든지 그 아이들이 각도 재는 거 되게 좋아해요. 잘해요. 편하니까. 근데 막상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각도를 구하는 게 나오는데 각을 어디서부터 구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준선이 있는데 그 각도의 기준선을 딱 돌려서 이게 몇 도구나 해서 다 사용을 하고 썼는데 이게 막상 고등학교 보면 그 과정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열심히 연산하고 그런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와도 좀 힘듦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수학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기하하고 도형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 기하 수업은 안 해요. 그 기하를 아이들이 그려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매번 평면에다만 하고 그림을 입체 도형을 그려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그걸 상상을 못한다니까 그런 상상력들을 초등학교 다 해요. 정육면체라든지 그다음에 직육면체라든지 사면체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쌓기나무, 합동, 대칭단원 이런 것들이 말로서 다 표현되어 있어요. 1학년 초등학생들 단원을 보면 약수와 배수가 아니라 약수와 배수를 알아보자. 그럼 약수를 배웠으면 얘네들의 공통된 것들이 뭔지 알아보자. 이렇게 단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5학년하고 6학년 때 입체 단원이 중등부에 초석이 된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때 이걸 가지고서 삼각형, 사각형 가지고 나중에 이제 피타고라스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2학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와서 기하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요. 흔하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 도형들을 많이 어려워해서 직육면체와 종육면체를 그릴 줄도 몰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니까 그냥 책에 있는 거 보고 그냥 한 거지 자기가 한번 그려보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겨냥도라든지 정계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다 나와요. 그 준비물, 제가 여기 써둔 것 중에 준비물도 다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때 준비물. 이거 다 과정에 나와 있는 준비물이에요. 그래서 겨냥도를 가져와라, 4학년 때는 자를 가져와라, 컴파스를 가져와라, 그런 것들이 다 준비물인데 아이들이 다 해봤는데 이것들을 좀 차근차근히 열심히 안 해서 아니면 또 그것들이 나중에 이용되는 것들을 잘 까먹어서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보면 이제 자료 해석하고 이제 능력으로 되어 있는데 다 배워요. 시스토그램 배우고 막대그래프 배우고 그런 것들이 고등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좀 표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나와 있는 이제 4학년, 5학년 기준으로 했습니다. 5학년 기준으로 5학년 때 나오는 단원들하고 6학년 나오는 단원,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예, 매게 되는 것들을 제가 연결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연수하고 분수의 연산을 배웁니다. 이 자연수를 제일 먼저 배운 다음에 6학년 때 배우진 않아요. 그게 중학교 1학년에서 수의 체계에서 정수, 유리수, 그런 다음에 소인수분해, 그리고 5학년 때가 약수와 배수를 배웠잖아요. 또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까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까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저 아이들한테도 선행을 한다든지 할 때 야 까먹어도 상관없어. 계산만 잘하자. 왜냐면 그 개념들은 내가 지금만 잘했어도 사람은 다 까먹는 건 당연하니까 이해는 하고 까먹었을 때 나중에 그걸 알려줬을 때 다시 기억해내면 되는 거니까 지금 하는 것들을 다 연계가 되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의 체제고 그 다음에 정수학을 예를 배웠더니 순환소수를 배워요. 순환소수는 순환이 되는 0.12, 12, 12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순환이 안 되는 게 중학교 3학년 때는 이제 무리수입니다. 그 수에 대해서 쫙 배웠더니 여기까지는 저희가 눈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실수예요. 고등학교에 올라갔더니 이런 복소수라는 걸 배웁니다. 복소수는 다시 얘기하면 허수예요. 존재하지 않는 수입니다. 아이들은 제곱해서 처음에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항상 더하거나 뺐을 때 양수가 나와서 자연수를 배웠는데 중학교 올라가니까는 빼지 못할 수가 나오는 거예요. 5에서 7을 뺀다든지 그런 빼지 못할 수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게 이제 아이들한테 혼란이 옵니다. 그러고 나서 중학교 올라와서 이제 무리수 뭐 루트라든지 파이라든지 그런 걸 배웠는데 아이들이 여기서 좀 힘들어요. 그러더니 고등학교 올라왔더니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온대요. 그 아이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복소수 단원이 또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소수를 다 배웠더니 고등학교 2학년 첫 시험에 지수하고 로우가 나와요. 너무나 큰 수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상을 못할 수들을 간단하게 지수로 표현했고 그 지수를 계산하려고 했더니 너무 큰 수여서 로그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수하고 로그 과정까지 가고요. 또 얘네들이 이제 덧셈, 뺄셈, 비율, 혼합식, 방정식, 활용. 이때는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어떤 수 하면 네모칸을 쳐요.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네모해가지고 식을 그런 것들을 쓰는데 1학년 때 올라갔더니 이제 방정식으로 됩니다. 어떤이라든지 그런 네모칸들을 기호하고 관계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온 게 또 함수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함수를 열심히 공부했더니 2학년 때 1차 함수. 함수만 배운 거 아니라 너네들이 얻는 게 크냐, 작다를 배워서 또 부등식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쭉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2차 방정식이라는 방정식을 단어를 배워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더니 2차 부문이 아니라 고차예요. 3차, 4차, 5차. 심지어는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들이 2학년하고 3학년 때 얘네들은 함수가 없잖아요. 1차하고 2차들은 다 함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또 방정식이 나중에 함수를 표현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함수가 쉽냐 방정식이 쉽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은 방정식이 쉽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냥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함수가 더 쉬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 이 그림을 함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좌표평면에 다 그림을 그리는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쭉 X축, Y축 거 가면서 배워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딱 올라와서 열심히 잘했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물어봅니다. X축 왜 긋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애들이 대답하는 애들 없어요. 그럼 Y축은 왜 긋냐? 그냥 X, Y축 긋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긋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는 방정식은 계산이 가능한데 왜냐면 방정식은 근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는 것 중에 다 식이 있어요. 근데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만 그릴 줄 안다면 근이 있는지 없는지 식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과정인데 아이들이 그러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정식들이 다시 지수, 로그, 삼각함수 그 다음에 방정식하고 부등식이 등장합니다. 이 삼각함수는 중학교 때도 배워요. 그 전에 배웠는데 아이들이 사인이 30도가 얼마냐 코사인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중학교 때 2학기 때 시험 보거든요. 지금 시험범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거고 이제 그런 요즘은 좀 안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그렇게 중요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생애 처음으로 한번 찍어본다고 아이들이 찍기 내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그때 배우는 단어는 이 삼각함수거든요. 피타고라스하고 원하고 아이들이 그거를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현재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수업을 진행합니다. 진행하면 아이들이 다 문제를 쓰고 이해를 했는데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중학교 과정이 나와요. 그러면 또 못해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지금 1학년 애들 열심히 가르쳐줍니다. 야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또 나오는 거니까 까먹었던 건 없어. 꼭 근데 지금 이해를 해놔야 돼. 하고 나서 2학년 딱 가면서 문제를 딱 풀리면 잘해요. 잘 계산하고 내려다가 나중에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계산을 다 고등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때 과정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학교 과정은 다 초등학교 그래서
규칙 착지가 있습니다. 규칙 착지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은 얼마냐? 라고 네모칸이 쳐져 있어요. 그것들을 아이들이 진행을 하는데 그게 한 번도 배우지 않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열이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이때 되게 잘했어요. 1, 그 다음에 5, 그럼 그 다음 뭐냐? 라고 얘기하면 9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 차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대답 잘해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이제 기호화하는 거,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이런 식들을 기호화하는 것들을 연습이 잘 되지 않으면 이런 수열도 기호로 표현을 못해요. 그냥 빈칸이라든지 나눗셈도 있어요. 뭐 2였다가 1이었다가 2분의 1이었다가 그러면 10번째는 뭐냐?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10번째 계산해요. 그런 계산 과정들을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힘들어합니다. 규칙 찾기가 있는데 경우의 수예요.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 때 경우의 수 엄청 잘해요. 10명이 있는데 2명을 뽑고 싶어. 그럼 얼마냐? 그러면 19 해서 90까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들이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배우고 이게 고등학교 때 와서 기호로 써져요. 기호로 말도 어렵고 기호로 쓰는데 사실 현재 고등학생 3학년들은 이때 확률하고 통계, 경우의 수하고 수능 30문제 중에서 9문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얘 틀리면 대학 못 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안 틀리거든요. 안 틀리는데 이거 틀리면 대학 못 간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이들이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자료 해석 보면은 표가 주어져 있고 그런 다음에 또 어떤 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것들이 통계입니다. 그 통계들이 이제 3학년 때 와서 뭐냐면 통계 배우고 분산 배우고 표준 편차 배우고 이런 상관도를 배워요. 제가 오늘 아이들 내일 수능식으로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모의고사를 보는데 영어를 외부에서 의뢰를 받아서 영어를 봤어요. 그래서 영어를 수능을 본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보면서 어떤 내용이나 이렇게 이제 그냥 봤어요. 영어 잘 해석을 잘못했는데 보니까는 표가 나오더라고요. 표가 나와서 그 표가 아이들 그 영어 단어를 읽고 해석을 해서 그 표를 해석하는 건데 아이들은 또 이게 해석은 다 되는데 이 표를 해석 못해요. 표를. 그리고 국어 지문에서도 이제 비문학이라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건 외부 지문에서 등장하는데 아이들이 나오는 게 경제가 어쩌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 어쩌고, 수학이 어쩌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은 아이들이 그거를 읽고 나서 계산을 못해요. 계산을 못하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식을 써도 영어로 해석이 돼도 답을 낼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수학은 영어하고 언어하고 좀 다르게 흐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올라와가지고 수학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선생님 저 수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뭐부터 해야 되냐? 그러면 왜 하기 힘드냐고 얘기하면 제가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부족한 것부터 좀 채워나가야 돼요. 영어라든지 언어라든지 그런 것들은 영어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시작할 때 시작하는 게 문법이라든지 독해라든지 아니면 단어 외우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제가 예를 들어서 3학년인데 얘네들 공부하고 싶다면 3학년부터 시작을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것들의 해석은 중학교 1학년 거부터 계속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4학년하고 5학년 이것들이 연계되는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여기 3학년은 이 종합적인 것들이 다 등장합니다. 3학년에 나오는 단원이 수원하고 수투 내용인데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개념은 3학년 그거에 준하겠지만 계산이라든지 그런 배경 지식은 그 전학년 것도 다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 방학 때문에 이제 커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예시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비 총합 5예요. 그러니까는 현재 5학년 애들이 와서 5학년 1학기, 5학년 2학기를 배운다는 건 아닙니다. 두 과목을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두 과목을 진행하고
분기별로 3개월마다 한 과정씩 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5-1 심화 내용을 했다. 그럼 5-2 실력을 했다 하면 3개월 만에 다 끝나고요. 그래서 그 3개월 본방 3월째 들어가면 이렇게 단원별로 다 끝날 겁니다. 이 단원별로 다 끝냈는데 서로 시작은 다 다르겠죠. 시작은 다르겠지만 저희가 예시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6학년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6학년 1학기 실력하고 6학년 2학기 실력, 그러면 6학년 실력이 됐으니까 6학년 2학기 심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실력, 이렇게 진행은 될 겁니다. 아마 예비초 6이면 6학년 거는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테스트를 봐서 6학년 거를 다 한번 했다고 해도 다 연결이 되니까는 6학년 거를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워크업이라든지 그런 걸로도 진행한 다음에 중학교 1학년 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들한테 이제 이런 걸 나눠드릴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아이들 강좌 안내표를 해서 3개월 동안 이게 끝납니다 라고가 아니라 12월, 예를 들어서 이건 예시예요. 제가 5학년 1학기하고 5학년 2학기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12월 2일날 개강을 하면 1교시 때 자연수의 혼합계산, 자연수 혼합계산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머니들의 아이들의 딱 책을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지금 뭘 배우고 있구나, 지금 어디 나가고 있구나 라는 이것들을 아이들은 이제 만약 12월이면 11월 달에 아이들 편으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보내면 어머니들이 이것만 딱 보고, 그리고 교재에 얘를 붙여놓을 거예요. 교재 뒷편에 붙여놓으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4일날 뭐 일이 있어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뭐가 빠졌는지를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족한 것에 빠졌던 것들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개인적으로 불러놓고 아이들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빠진 내용들이라든지 빠진 단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이들이 계속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아이들 시간 조율해서 다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이렇게 약수의 배수 이런 것들을 다 어머니들한테 보내드리고 아이들 그때그때 체크를 다 할 겁니다. 1월달이에요. 1월달도 아이들 1월 6일날 어떤 과정 들어가고 8일날 어떤 과정 들어가고 10일날 과정 들어갈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려서 어머니들하고 다 아이들한테 다 나눠 드릴 겁니다. 2월달 계획이고요. 그래서 월마다는 테스트 봐서 어머니한테 그런 성적이라든지 그런 것들 마련을 다 드릴 건데 저희가 그래서 시간표를 짜봤어요. 짜봤는데 사실 초등학교 4학년이고 5학년이면 지금 몇 시까지 공부하나요? 밤에? 한 10시, 11시까지 공부하나요? 지금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오늘 수업을 예를 들어서 자연수의 혼합계산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서 아이들, 야, 오늘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거 숙제니까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와. 가 아니라 남아서 가급적이면 과제를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서 과제 다 할 거예요. 과제를 다 하는데 사실 이 수학이라는 게 사실 오늘 배우고 내일 가면 또 까먹을 수도 있고 하는데 연산이라고 초등학교 수학은 연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잘 설명해도 아이들이 연산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은 저희가 뭐 테스트하고 시습이라고 해놨는데 이때 저희가 단원별로 다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과제를 남아서 선생님 지휘하에 다 하고 갈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아이들이 숙제를 이제 제가 아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 숙제 하라고 하면은 그냥 앉아만 있고 가야돼요 금방. 그래서 왜 그러니까는 아니 배웠는데 모르겠대요. 야, 왜 오늘 배웠는데 모르냐? 그러니까는 모르는 걸 어떻게 하냐? 그럼 숙제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학원에서 뭐 배웠냐? 학교에서 뭐 배웠냐면 배웠는데 그때는 알았는데 모르겠다면 괜히 저 딸이 큰 딸인데 싸우기만 해요. 그럼 아빠 가르쳐줄게. 그럼 됐어.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몰라. 그런데 보니까는
아이들이 이제 점점 잔머리가 굴려서 그런지 답을 이렇게 그때부터 뺏겨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거면 그냥 가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남아서 하고 오라고. 그러더니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제 숙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시간은 2시간을 진행하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6시 반부터 8시라고 그냥 이거는 명시해 놓은 거예요. 오늘 아이들이 과제할 내용이 뭐 5쪽이다. 그러면 아이들마다 빠르게 계산하는 애들 있고 좀 늦게 계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빨리 하는 애들은 가는 겁니다. 먼저 가고 좀 부족한 애들은 많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 맞고 오답이라는 것은 얘를 어차피 연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데 옮겨서 쓸 필요는 없어요. 거기다 지워서 다시 확인하고 그것들을 다 확인해서 아이들을 귀가를 다 시킬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하다 보면 좀 늦어질 수 있어요. 좀 늦어질 수 있는데 아이들이 집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오래 못 가요. 많이 앉아있다고 해서 공부가 많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등학생이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수학을 좀 재밌게 공부하고 즐거워라 해야지만 이걸 놓지 않을 것 같아서 화목 토요일은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월수금은 2시간씩 진행하는데 화목은 조금 이제 2시간 반을 진행합니다. 화목은 2시간 반을 진행하는데 이때도 아이들이 남아서 과제는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과제는 저희가 이제 5학년입니다. 예비 5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월수금 나눠져 있고요. 이 아이들 이때 6시 반에서 진행하면 이때 와서 테스트 보고, 테스트가 아니라 과제 다 진행하고요. 그래서 과제 다 진행해서 다 맞았고 다 고쳤으면 그때 아이들한테 귀가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들 책가방 많이 무겁고 해서 책도 다 놔두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끝나면 저희가 그 주간계 보여드린 것처럼 딱 끝나면 그걸 어머니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아이들이 뭐 갖고 가거나 그럴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진행을 했는데 아이들이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바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숙제를 집에서 해오는 경우에는 저희 선생님들끼리 얘기하기로는 저희가 이제 이 시간대 아이들 정규 수업 때 질문은 안 받아요. 왜냐면 과제를 다 하고 갔기 때문에 그럼 이 아이들이 일찍 간 아이들은 이제 질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앞타임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때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아이들이 과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학원에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학년도 마찬가지. 6학년은 좀 고학년이어서 저희가 좀 늦게 깔았어요. 그래서 고민이 이 아이들을 과제를 이때 진행을 다 하는데 8시 반에 끝나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이고 하니까 저는 좀 일찍 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다음 주에 이제 2시간 수업하고 이때 과제하고 나서 이제 집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별로 난이도는 좀 다르고요. 난이도는 책 교재도 다 다르고 그리고 똑같은 6학년 걸 진행을 해도 그 교재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에 따라 문제 푸는 양도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해결을 하고 나서 진행할 거고요. 방학 때는 4시부터 딱 진행할 겁니다. 더 늘리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근데 뭐 아이들 하다 보면 저희들도 이제 욕심이 생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차후에 시간 조정을 하는 한이 있어도 2시간씩 진행하게 해놨습니다. 네. 저는 이제 수학은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희 이제 창의 실험하고 영재교육원 그 실험이 있어요. 지금 항상 이제 준비하고 면접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도서와 과학학원에서 과학 담당하고 있는 김태진입니다. 말씀드리면요, 어머니, 제가 초등과학을 진행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초등과학은 이론과학은 없어요, 어머니. 이론과학을 진행하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뭐라고 말씀드릴까, 텍스트에 너무 이렇게 길들여져 버리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는 그 초등과학 실험인데요, 어머니. 이 프로그램을 짤 때 강민호 선생님하고 저하고 전적으로 둘이 같이 짰어요.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같이 짰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이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고등학생을 주로 지금 10년, 그러니까 평촌 지역에서만 지금 10년 넘게 고3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잘하는 아이들 많죠. 잘하는 아이들 많은데, 아쉬운 학생들도 있어요. 이제 막 공부에 맞들려가지고 한 고2? 한 지금쯤 되겠네요. 고2 2학기쯤 돼가지고 막 불붙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배경 지식도 없고 그동안 쌓아온 것도 없으니까는 아이가 그냥 놀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막 공부하려고 하는데 아쉬운 케이스도 많고, 또 그동안 곧잘 하고 있던 학생들도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개념이 다 흔들려버리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뭐가 문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을 초등학교 때 다 배웁니다. 저도 놀랐어요. 초등학생들이 이런 걸 배워? 근데 당연히 깊이는 이제 좀 얕죠. 근데 그래서 아이들 이제 가르칠 때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그 몸에 체감시켜 주면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훨씬 더 잘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만든 목적은 순수하게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을 어떤 과학적 어떤 그 능력을 키우겠다 이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아이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뭘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획을 한 거거든요. 근데 네, 어머님들께서 이제 많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네, 많이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왜 창의 실험이냐?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텍스트에 너무 길들여져 버리면요, 언니, 아이들이 응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네, 경험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실제적으로 간단한 플라스크 하나라도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 그걸로 부피를 측정을 해보고, 이런 것 자체가 별거 아니지만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뭐야 저거 되게 간단한 내용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아이들이 내용을 응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실험 도구의 중요성.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그 경험을 시켜주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실험학원에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키트, 그러니까 시중에서 파는 과학사에서 파는 이런 키트 같은 거 해가지고 장난감 만들듯이 만들어버리고, 플라스크 다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다 플라스틱. 그 다음에 현미경도 굉장히 장난감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실험을 했을 때 크게 이제 감흥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도구 하나라도, 진짜 도구 하나라도 고등학교, 대학교 때 쓰는 실험 기자재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현미경 보시는 어머니께서 블로그에 들어가시는 게 있는데, 보시는 어머니께도 계시겠지만요,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퀄리티 높은 현미경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제자가 지금은 이제 졸업해가지고 취직을 했는데 한양대 화학공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그 녀석이 잠깐 이제 조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녀석이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자기네 학교 실험실보다 더 좋대요. 저는 기자재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실제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정확히 이제 그 과학자라고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이제 정확한 도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법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를 먼저 아이들한테 가니까는, 플라스크 눈금 재는 거 이런 거 그냥 눈금 보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거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수업을 해보니까는 사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이제 저희가 모든 수업에서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은 실험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부터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과 학문이 무엇이냐? 답이 나와버렸네요. 원래 어머님들 질문하려고 했는데.
네, 과학은 뭐고 수학은 뭐냐. 어머니께서 이제 우리가 지면으로만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그 근본적인 걸 자꾸 잊게 되는데, 과학이라는 건 어떤 자연 현상의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가이기도 하고 과학가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당연히 학문이 구분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했느냐,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늘은 파랗지? 왜 돌은 단단하지? 왜 흙은 푹신푹신하지? 이런 것들, 어떤 자연현상의 법칙을 발견하는 게 지금으로 이제 과학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뭐냐? 어떤 자연 법칙, 과학에서 발견한 어떤 이 자연 법칙이 말로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객관적인 언어, 전 세계에서 가장 객관적인 언어는 네, 숫자예요. 그래서 그 수식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바로 수학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과학적인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수학, 과학이라는 건 이런 건데, 저희가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느꼈던 문제는 다 텍스트로 배우니까 아이들이 다 조각조각 나 있는 거예요, 지식이. 과학 따로, 수학 따로. 다 조각조각 나 있는 거죠.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아시나요? 문제 나오셨나요? 네, 이거 제가 자주 써먹는 얘기인데, 보헤미안 랩소디예요. 네. 근데 이거를 아이들이, 우리가 음악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일반인이 봤을 때 감흥이 전혀 없죠. 네. 근데 이건 이제 노래를 들었을 때, 네,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도 똑같습니다. 수학도 똑같습니다. 모든 학문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몸으로 체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중학교 이상부터는 이렇게 공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학년을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중학교 수업을 우리 더수학과가 오픈하기 전까지는 진행을 안 했어요, 제가. 계속 고등부 수업만 진행을 했는데, 점점 제가 이제 학년을 낮추고 내려오는 이유는 저학년 때 건드려야 돼요. 저학년 때 이런 것들을. 그렇지 않으면은 고학년, 중학교 이상만 올라가줘야 하니 바빠요. 하고 싶지만, 아이가 열의는 있지만은 당장 성적을 뽑아내고, 뭐 영재고 과거를 준비한다. 솔직히 과거 굉장히 좋아요. 영재고 좋아요, 언니. 네, 보내고 싶어요. 저도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보내고 싶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 네, 중학교 때는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 많이 풀어보고 어떤 입시 쪽으로 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러한 경험이 제가 그때는 중학교 때 또 영재고 과거를 입시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특히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롱텀 실험이 필요해요. 아이가 스스로 프로젝트 잡고 이걸 가지고 뭐 한 달이 됐든 뭐 한 학기가 됐든 1년이 됐든 긴 시간 동안 관찰하고 결론 내려가지고 만들어내는 이 롱텀 실험이 필요해요. 과거 입시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해주시죠. 다 걸러집니다. 서류에서 다 걸러져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서툴더라도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러려면 초등학교 때 그렇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학년을 낮추는 거고요. 1예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갈릴레이하고 이제 뉴턴의 사고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축구공이 날아가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물체가 날아가는 걸 보고, 날아간다라고 생각하고 끝난 게 아니라, 왜 날아가는 물체는 떨어지지? 내가 힘을 줘서 위로 던졌는데 왜 떨어지지? 이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깊이 있는 사고를 하다 보니까는, 관찰을 심도 있게 관찰을 하고 사고를 하다 보니까 자연의 법칙을 발견, 중력이라는, 또 그 다음에 관성이라는, 가속도라는 이런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 이거를 수식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학문이죠, 미분적분. 네, 뉴턴, 그러니까 갈릴레이는 어떤 자연의 법칙 발견하고 이거를 아주 간단한 수식으로 이제 정리까지만 했는데, 이거를 어떤 법칙으로, 미분화, 적분화, 학문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뉴턴이에요. 그러니까 뉴턴 역학이라는 게 크게 뭐 수학과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미분, 적분이 다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갈릴레이와 뉴턴은 사고를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왜 날아가는 게 떨어지지? 왜 쭉 안 날아가지? 이런 거를 깊이 있게 사고하다 보니까는 이런 법칙들이 나오게 된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경험을 누구나 할 수 있느냐? 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변의 환경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냥
만약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면은, 네. 지금 우리가 뉴턴 같은 과학자가 동시대에 1000명 정도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구성을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들이 절대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실험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문제 푸는데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선생님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거고 선생님들도 아 이게 맞습니다라고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뿐이지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요. 이거예요. 그래서 정형화되지 않은 수업을 진행을 하고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얘기한 게 답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해서 자기가 마침표 딱 찍어가지고 말할 수 있게끔 문장으로서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학생이 직접 설계해보는 실험을 만드는데 탄산수 만드는데 글씨가 이제 좀 난장판이죠. 근데 똑같이 이제 그 탄산수 만들기 이런 건데 이게 같은 실험인데 설계 자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누군 잘했네, 누군 못했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너는 너대로 있는 거고 이 학생은 이 학생대로 다 답이 따로따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키트 가지고 막 놀이해가지고 어떤 놀이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학원 가고 싶게 막 이렇게 뭐 장난감 만들고 이런 수업 전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 우리 아이들이 쓰고 있는 게 보고서인데요. 이거 선생님들이 이거 빨간색은 이제 보통 이제 옷 탈자 이런 거 이제 지적을 해주시는 거고 선생님들 이제 그 맞춤법 많이 봐주세요. 근데 저학년들이라서 맞춤법을 이제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요 학생은 굉장히 잘 썼는데 좀 그 고학년이겠죠. 좀 많이 한 아이들. 그래서 스스로 보고서 다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결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에요. 좀 고학년이에요. 6학년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지금 하고 했던 실험이 중학교 과정이나 그러면은 그 중학교 과정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봅니다. 그냥 놀이로 하고 호기심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생각을 열었으면은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떤 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그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제를 다 만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 진행을 해서 문제까지 다 풀어보는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냥 실험하고 끝나는 거 아니고 개인적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보고서 작성이에요. 아이들이 보고서 작성하는 게 굉장히 서툴러요. 고등학생도 서툴러요. 근데 이렇게 했던 아이들은요 지금 중학교 고학년인 아이가 있는데 뭐 실험대회나 이런 거 나가면은 다 학교 대표는 뭐 물론이고 도대회까지 나갑니다. 보고서 작성이 기가 막혀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요즘 학교에서 하는 과학 실험이 예전에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정형화되어 있기보다는 주제 던져주고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표를 선출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험이 없던 아이들은 손을 못 댑니다. 해봤던 것만 할 줄 알지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주제 설정해서 하는 건 아이들이 서툴러요. 아직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초등학교 때 연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어머니께 이제 정보 차원에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건데 영재원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요거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영재성 관찰 추천 평가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데요. 저희 학원에서는 모의 면접부터 시작을 해서 그 대비를 하긴 해요. 아이들이 어머니께서 이제 팀 짜서 오시기도 하고 대비를 해주기는 합니다. 근데 영재원 합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학교에서 하는 교내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 아이들은 그런 단기 특강을 했던 아이들보다는 그냥 뭐 3학년이면 3학년, 4학년, 4학년 때부터 쭉 진행했던 아이들이 그냥 상을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요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최우수상 우수상해가지고 거의 싹쓸이를 했어요,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특강을 해가지고 했던 아이들은 아니고요. 다 1년 이상씩 진행했던 아이들. 데뷔도 별로 그렇게 많이 해준 것도 없어요. 평상시에 했던 거 그냥. 그리고 면접 조금 봐주고. 이렇게 했더니 거의 뭐 상을 다 싹쓸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좀 예리요. 초등학교 4학년 영재 우수 산출물에 대한 그런 주제들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눈높이를,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데요. 우수상 꼼짝마 세균 이런 거 어머님들 아예 머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님들인지 아니면 아버님들에게 손을 대시면은 제목부터가 바뀌어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져요. 누가 봐도 어우 뭐야 이거 막 그냥 기가 죽어요. 근데 선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스템 총 레벨은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베이직 과정에서는 초3이나 학년은 우리 아이가 꼭 초5인데 초3부터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각자 학년에 맞게끔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6학년 과정까지 교과 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니까 초등학교 3월 때부터 과학을 들어가죠. 그래서 학교 그 해당 학년에 맞게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면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실험 보고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한 학기 과정이 12회로 끝납니다. 한 번 수업할 때 90분씩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대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저희 그 실험 수업 특성상 이게 시간이 딱딱딱 고정되어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샘플 시간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참고를 하셔서 혹시 뭐 30분씩 겹친다? 뭐 이렇게 좀 시간이 좀 안 맞는다 그러면 문의하시면은요 선생님들이 스케줄 보시면서 다 조정을 해드립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는 수준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벨이 이제 챌린지 과정 초5에서 중1 학생 대상이고요. 과정은 중등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초4학년인데 그러니까 4학년인데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과정을 다 끝냈어요. 선생님 중등 과정을 해야 할까요? 그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면담을 인터뷰를 진행을 하실 거예요.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과연 4학년이 중등 과정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실험실에서 직접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초5에서 중1 학생들이 중등 과정을 실험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한 학년 과정이 16회고요. 시간이 좀 늘어납니다. 1회에 150분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중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반드시 병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표도 역시 참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끝판왕 시험이죠. 어드밴스드 과정. 요거는 아무리 본인이 잘한다 하더라도 챌린지 과정 정도 수준을 이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급 실험이 들어가요. 굉장히. 그리고 6개월 정도 진행이 되는데 3주 실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주에는 소논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그 다음에 6가지 주제 중에서 그러니까 6가지 주제 중에서 이제 골라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하고 좀 롱텀 프로젝트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150분씩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는 이제 다 이제 구비를 다 해놨고요. 초등학생들이 이제 코딩을 들어가죠, 학교에서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같이 코딩 과정도 저희가 이제 교과 과정에 편성을 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딩만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거기까지 이제 원하시는 어머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이렇게 교과 과정에 맞춰서 코딩 수업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격증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글로벌 클래스는 야심차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아직 신청하는 학생이 조금 없어서 어머님께서 관심 있으시면 문의를 해주시고요. 이건 뭐냐면요,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영어 선생님 출신이세요. 저는 공대에 나오셨는데 언어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희 학원에 오시기 전에 영어 선생님을 하셨던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뭐 스피킹이라든지 뭐 문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애도 다 봐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은 그 과학 교과서를 영어 교과서를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해서 수업을 영어로 진행할 수 있는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있으셨는데 수업을 하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아직은 전화하는 대답을 진행을 하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회는 아침 그 제가
아시는 분들 이제 옆에서 지금 고등학생들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급하게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러 가야 되는데 전달해드리지 못했던 내용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언변이 부족해서 어머니한테 좋은 내용, 정말 프로그램상으로는 정말 좋은데 많이 전달해드리지 못했던 부분도 있어요. 문의할 게 있으시면 저희 선생님들 지금 다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상담하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영재고나 과거 쪽으로,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6학년 졸업하기 전까지는 발톱을 숨기세요. 우리 아이가 과연 될까? 영재고 준비한다고 얘기했다가 안 되면 창피해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늦게 막 1학년, 2학기 지나서 거의 2학년 올라갈 때쯤에 선생님 왜 해보니까는 좀 될 것 같아요. 영재고 준비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그럼 늦어요. 그러니까는 발톱을 만약에 지금 숨기시고 계신다라면은 네, 펼치세요. 그래서 늦어도 6학년 때는 영재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어머니. 그리고 과학 쪽에서는요, 어머니, 저희가 영재고 준비를 하실 때 한 명, 두 명 가지고는 저희가 반을 개설을 못해요. 근데 뭐 지금 수업하려고 하셨던 선생님,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다 영재고 수업 진행을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영재고 과거 합격한 합격생들 수업을 다 진행을 했었어요. 저는 그거에 맞춰서 커리큘럼 짜서 네, 팀 수업으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만약에 생각 있으시면은 네, 6학년 때 지금 제가 어머님 이제 학년이 자녀분들 학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네, 있으시면은 좀 고민을 빨리 하시는 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돼요. 나중에는 아이들이 우선 엄마가 바람을 넣어요. 엄마가 영재고 한번 해볼래? 과거 떨어져도 괜찮아. 과거 갈 수 있어. 야, 과거 떨어져도 괜찮아. 일반고 가면 네가 1등 할 거야. 바람을 이렇게 엄마가 넣어서. 그런 아이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그런 건 욕심이 생기는 아이들도 드물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훌륭한 아이예요. 욕심이 생기는 것도. 또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하고 싶어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시기가 너무 넘어가 버리면은요, 아이한테 너무 힘든 과정이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어머니 원래 힘들어요. 근데 미리 준비를 하셔서 어차피 지금 4학년이죠. 현재 4학년들부터는 이제 그 자습과 싹 없어지잖아요. 영재고하고 과거만 남아요. 그래서 생각이 있으신 어머님들은 6학년 늦어도 너무 빨라도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용하고 아이가 재미를 붙이고 막 해가지고 스스로 막 해보는 그런 시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계속 선생님들이 푸시를 해버리면은 이것도 또 반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너무 빠른 것도 안 좋지만은 초등학교를 졸업해버리면 졸업하는 것까지 상관이 없어요. 중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까지만 생각을 잘 정리를 하셔서 아이들 이끌어 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과학 쪽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 수업적으로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 우수 사례를 제가 모은 거고요. 근데 이거 저희가 오픈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막 우수상, 최우수상 퀴즈 나이를 오픈해드리고 싶은데 어머님들께서 꺼려하세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희가 과외를 한 적도 있어요. 범기중 아이들 과외를 해서 그 아이들 시대표까지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어머님들이 오픈을 다 꺼려하세요. 저희는 막 신나가지고 와 됐어 해가지고 프레카드 걸고 광고하자 그런데 어머님께서 딱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겠죠. 학원에서 도움받은 거를 오픈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만 참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그럼 초등부도 무슨 대회 나가서 상 받고 있어요? 네네. 어떤 데는?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에서 하는 대회는 상을 거의 다 받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프로그램을 같이 짜기는 하는데 이 아이들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아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그 상담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시대표든 도대표 나가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실험 이런 교과가 시험 관계 학교 교재에 맞춰서 교과서에 맞춰서 저희가 프로그램 편성을 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어드밴스 과정은 거의 대부분 고등학교 과정의 실험들이 다 들어가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럼 보통 중등과정 시작은 네. 언제예요? 5학년 뭐 12월이나 1월 그때 겨울방학 때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딱 이때부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보통 네 그렇게 진행돼요. 5학년 겨울방학 때 시작을 하면은 애들이 이제 6학년 거는 거의 끝낸 아이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제 바로 그냥 챌린지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의 과정보다 빨리 빼는 거네요. 많이 빠져죠. 그러면 지금 이제 5학년이 올라가는데 네. 이제 시작을 하면은 뭐 5학년 1학기 끝나고 네. 그게 거의 한 3개월 과정이면 끝날 거예요. 그럼 5학년 과정이 5학년 1학기 때 이제 5학년 1학기 끝나고 네 거의 그래요. 끝나고 네. 5학년 6학년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5학년 2학기 5학년 2학기 올라가고 6학년 올라가고 6학년 때 네. 그거 하고 네. 그래서 이제 5학년 말부터는 중학교 네네네. 거를 할 수가 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 실험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생각의 범위를 넓히는 거고 아이들의 경험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적인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테스트가 문제풀이는 수업 끝나고 내가 실험한 부분에 대해서 교과랑 연계해서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거고요. 어떤 그 문제풀이 수업이죠. 그러니까 굳이 말씀드리면 이제 중학생 내신 대비 뭐 이런 것들을 초등학생한테 시키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거 시키는 순간 아이들은 네, 반반을 해요. 왜냐면은 여기도 똑같은 학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아이들 보면은 학원으로 생각하고 오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여기를 다녀요. 큰애도 여기를 다녀요. 근데 항상 이 녀석은 올 때마다 뭔가를 준비해 갖고 와요. 뭔가를 이렇게 준비해 오늘은 고양이 털을 봐야지. 그리고 다음번에는 뭐 갖고 와가지고 이거 한번 실험해봐야지. 저는 애 엄마는 이제 말리는데 제가 그냥 다 놔두라고 해요. 하고 싶은 거 해. 대신에 수업 시간 외에 네가 해. 좀 일찍 와서.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거고요. 중등 내신 대비나 어떤 그 성취도에 대한 거는 따로 진행을 해야 돼요. 보통은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초에 보통 시작을 하세요. 내신 대비나 이런 중등 텍스트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부터. 네, 그 아이들이 중학교 때 1학년 때부터 진행을 해서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아이들이 1년 동안 중등 과정을 다 뗐어요. 3년치를. 물리하고 화학만 3년치를 다 떼고 이 아이들은 이제 12월 셋째 주부터 고1 과정으로 들어가요. 중2 때부터 고1 과정으로.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정확하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 아이들은 이제 어머니들하고 제가 상담을 다 했어요. 했는데 어머니들께서 모르겠어요. 아직 이렇게 발표 숙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뭐 특목 과고 뭐 이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잘 가면은 그냥 용인 외고 정도 요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어머님들께서 빨리빨리 이제 그 의사 표현을 해주시면은 뭐가 좋으냐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커리큘럼 짜기가 쉬워져요. 당연히 일반고에서 만점 받는 학생하고 자사고 받는 아이들하고 달라요. 커리큘럼 자체가. 저는 똑같이 고등부 수업을 한다고 해도 고등부 거를 배운다고 해도 포커스가 달라져요. 난이도도 달라져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계속 어머니한테 여쭤봐요. 이게 과정이 바뀔 때마다 여쭤보고 어머님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그러면 어머니들하고 저하고 이제 호흡, 중학생 때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고등부 아이들은 저하고 학생하고 호흡을 해요. 어머님은 이제 조금 이렇게 뒤에서 이제 한 발 물러나 계시다가 네, 결제할 때만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데 중학생들은 학생하고 호흡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머님하고 호흡이 맞아야지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커리큘럼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목표에 따라서. 그러면 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내신만 듣는 안 되나요? 그게 예전 보고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는 크게 이제 그 과거 같은 경우는 지필고사가 없잖아요. 네. 지필고사가 없어서 그 자기소개서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면접 그리고 내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보고서나 이런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에 들어가요. 자기소개서에. 네.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엄마 아빠의 손이 들어가면은 아이가 버벅거려요. 면접할 때. 이게 내 머리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내신이 중요하고요. 내신은 일단은 B가 있으면은 힘들어지고요. 네, 안 되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전처럼 올림피아드 성적을 가지고